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어제 6월 6일 현충일 잘 보내셨나요? 어제 비가 조금씩 내려서 서울 같은 경우 밖에 나가시기 좀 그러셨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거여마천 뉴타운을 한 바퀴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현장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도 좀 만나서 인사드리고 왔고요. 곧 이어지는 영상에서 거여마천 뉴타운 2-1구역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어제 오늘 뉴스들 빠르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 뉴스, 주택사업의 체감 경기가 좋다. HBSI 기준선 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HBSI가 뭔지 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목만 주택사업 체감 경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로 기준선인 뭐 100을 넘으면 좋아질 거라고 건설회사가 답하고 100을 밑돌면 반대인데 지금 6월별 전망치를 보니까 서울이 131.9로 높고 부산 135, 세종 128, 경기 122. 그래서 이런 서울, 부산, 세종시, 경기도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좀 좋다. 건설 경기나 이런 쪽이 되게 좋고 기대감이 되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헤럴드 경제신문에서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2006년 버블7에 이은 2017년 노블7 무엇이 다른가 이랬는데요. 2006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7개 지역들을 딱 찍어서 정부에서 하던 말이에요. 버블, 거품이 많이 껴있는 7개 지역이니까 매수할 때 주의하세요. 그때 이제 뽑았던 말이 버블7이란 말인데요. 지금 2017년도에 부동산 가격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들, 여기는 그 당시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노블7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노블7, 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그 다음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3구에다가 과천까지 이제 7구역이 되게 지금의 폭등장을 견인하고 있는 7개 단지다. 그래서 왜 여기가 이렇게 뭐 가격 올리는, 호가 올리는 것도 막 3천만원, 5천만원씩 이렇게 효과를 올리면서 가고 있다, 이 지역이. 그러면서 찍어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 기사에서는 저금리, 부풀어 오르는 유동성이 이들 노블7 지역의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원인이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노블7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자체가 좀 저는 재밌어서 한번 좀 이 기사는 꼽아봤고요. 사실 2006년도에 버블7으로 얘기가 된 지역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있었던 지역들이 이제 공급이 돼서 주거지역 타운을 형성하면서 이제 가격들이 올라간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 1기 신도시들이 또 이 버블7에 많이 해당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기에 많이 가격이 상승했던 아파트들이 그 타겟이었다고 하면, 사실 지금 여기 꼽히고 있는 노블7이라고 하는 지역은 재건축 아파트 공급 물량들이 꾸준히 나왔던 강남 3구에다가 강동구까지, 과천까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들이 재개발로 공급해서 이제 많이 공급됐었던 마포구나, 이제 용산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핫한 좀 원래 지가가 높은 지역이니까 같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글쎄요, 뭐 노블7이 마포구는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동구라든가 다른 구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마포구만 딱 찍어서 이렇게 꼽힐 만한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최근에 급등장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여러 지역들을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주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재생에 관한 기사들은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는 남산자락에 대한 얘기인데요. 회원동입니다. 낡은 주거지 회원동, 서촌, 북촌에 이은 남촌으로 탈바꿈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남산 1호 터널 지나서 왼쪽 편, 서쪽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은행 건물 있고 그 뒤편, 이쪽에 가면 롯데캐슬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랑 맞은편에 뭐 쌍용 플래티늄 주상복합 아파트랑 이런 좀 고층 도시환경 정비 사업 아파트를 지은 뒤편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 올라가는 산자락에 주거지역들이 이렇게 길을 따라서 형성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회원 시민 아파트도 있고 굉장히 노후한 동네예요. 차도 못 들어가는 낡은 길들도 많이 있고 그런 지역이죠. 제가 2012년 정도인가요? 여기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할 때
12년? 예, 그때쯤인 것 같아요. 이쪽에 그 롯데캐슬 아파트를 보기 위해서 갔다가 차를 못 대가지고 빙빙 이 지역을 돌면서 이 동네를 본의 아니게 이제 돌아다녔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지금 말씀하신 우리은행 건물이 여기고 이제 그 뒤편에 있는 이 지역인데 이 도로변 쪽 이런 데들은 되게 번화하죠. 그래서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뒷자락인데 이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남산, 산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면적인 철거 정비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8억 원을 들여서 이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서촌이나 이런 지역들처럼 기존에 있는 형태를 유지해가면서 이제 주거지 정비를 해나갈,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건데요. 보면 이 낡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젊은 창작가들, 이제 뭐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창작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고, 이제 가는 길들 주변으로는 최근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공방이 만들어진다든가 길을 따라서 예술인들의 예술 거리들 만들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이 지역 정비를 해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재생에 대한 뉴스가 하나 더 있어서 옮겨봅니다. 이 기사는 한번 제가 유튜브에다 링크를 걸 테니까 한번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이 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방향 등에 대해서 길게 인터뷰한 기사거든요. 제가 그저께 뉴스를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의 니즈는 철거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통해 만들어진 새 아파트, 그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분양권 또는 새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등에 지금 관심이 쏠리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런 원인 자체가 서울시에서 그런 주택을 공급해서 채워주겠다라는 방향대로 지금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재생 중심으로 있는 걸 보존하는 방향대로만 자꾸 가려고 하니까 정책과 시장의 니즈가 엇박이 생겨서 이런 식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논조의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의견일 뿐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아파트나 이런 주거 형태에 대한 니즈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추구하는 방식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이제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시면 기존 역사가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있던 어떤 정체성이 흐트러지면서 만들어진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또 그런 주거 형태가 아닌 형태, 그러니까 지형을 잘 살린 형태의 주거지역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고, 거기에 있는 선순환 모델들을 다른 지역에 도입을 해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살기 위한 지역을 만들려고 한 어떤 니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되게 정책에 대한 주관을 되게 말씀하고 계신 기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주거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측면에서 지금 정책을 만들고 쭉 밀고 나가고 있는 분의 의견이니까 참고 삼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또 이 기사는 꼽아봤습니다.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기사를 이렇게 좀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언론 뉴스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카페 안에 공유되는 기사 등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나 니즈를 읽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올라오는 기사 중에 굉장히 많은 게 부동산 규제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뭐 대표적인 이런 기사죠. 집값 가계부채 이상 과열, 상승 랠리를 저지할 부동산 규제가 초읽기다. 그러니까 제가 뭐 뉴스 이제까지 읽으면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책이 나올 거다, 이런 대책이 나올 거다. 그런 언론에 계속 이제 대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집 사지 마세요, 집 사지 마세요, 집 사지 마세요. 시그널들이 이제 주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제 가계부채 대책으로서 대출을 어떤 식으로 규제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 많이 있고요. 뭐 간혹 뭐 투기과열지구 재지정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집권 초기에 아직 지금 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덜 끝나서 아직 지금 규제책이나 이런 걸 만들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주의를 해라. 지금 막 쫓아가지 말아라. 이제 이런 논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언론의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정부의 이딴 LTV DTI 구두 개입에 부동산 시장 매수 문의가 뚝. 매일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 쉬어가자. 사람들 매수 문의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뭐 모양새인 것 같아요. 지역별로 약간 온도차는 있는 것 같고요. 매수 문의가 확실히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는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다른 지역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해 보면 뭐 어떤 지역은 좀 이제 조용한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좀 아직 여전히 뜨거운 지역도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가라앉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유가 규제가 나올 걸 대비해서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질 거니까 일 수도 있고, 일단은 지난 5월달 동안 너무 많이 호가나 아니면 거래 가격이나 이런 게 올라서 이 금액에 쫓아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해서 쉬어가는 느낌일 수도 있고, 이제 규제책 나오는 거 보고서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이자라고 이제 좀 멈칫하고 있는 모양새가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4월달 뭐 통계나 이런 거겠죠. 그랬더니 마이너스 통장이 4월달에 5,600억이 증가했대요. 제가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방 이런 데들이 제가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마이너스 통장들,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얼마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쓰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물건 나오면 잡으려고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들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죠. 집값이 오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약금 쏠려고 마이너스 통장들 이렇게 대출받아서 준비해놨다. 이게 이제 실제로 4월달 보니까 그만큼 많이, 뭐 올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라 그래요. 그만큼 투자를 하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거는 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는 아니고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부동산들도 있고 뭐 더 투자하거나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없어서 투자할 생각은 없으니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개인적인 입장인 건데,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 비쌀 땐 사지 않는다. 이게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그걸 잘 못하게 돼요. 왜 못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오늘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어제 가서 부동산을 뭘 어떻게 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평소에 안 사던 사람이 뭔가를 샀대. 그러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뭘 샀는지도 몰라요. 근데 뭔가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이 지금 투자한다고 하는 건 뭔가 먹을 게 있는 건데도 지금 투자하는 거니까 나도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지금 뒤처진 게 아닌가? 막 이런 공포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럼 뭐 좀 정리하고 해서 뭐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 겁니다. 좀 뒤처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왜 시장이 과열되고 이렇게 물건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그런 사람의 행태만 보고도 제가 이렇게 잠시 마음이 동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부분인 거죠. 시장이 과열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겠구나 싶은 거죠.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엄청 두껍죠. 지금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책을 써서 출판사에 보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일단 이런 모양으로 해서 나왔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당분간 좀 원고 교정하고 하느라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조금 소홀할지도 모르겠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